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교과서 282쪽 만보라는 한시를 배울 겁니다. 282쪽입니다. 이황의 한시. 프린트 교과서 함께 준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수업 이제 시작합니다. 자, 만보라는 시의 제목부터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늦을 만자죠. 그래서 저녁, 늦을녘에 거닐다, 산책하다, 저녁의 산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나올 텐데 저녁 시간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에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자, 이황, 지은이 이황. 교과서 왼쪽 하단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유학자, 둘째 줄 끝 조선 성리학 이론의 기초를 마련. 시조, 굉장히 유명한 작품 도산 12곡이라는 연시조가 있기도 합니다. 대단한 유학자이십니다. 자, 일단 그 본문 왼쪽에 보면 한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하나의 한 구가 5글자, 한자 5개씩 해서 길게 이어집니다. 나중에 핵심 정리할 때 나오겠지만 이런 한시의 형태를 배율이라고 합니다. 자, 한시는 몰라도 돼요. 번역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수업합니다. 자, 잊어버리기를 자주 하여 어지러이 뽑아놓은 책들. 학자니까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이 책들을 보면서 뭔가 생각에 후회, 한스러움 이런 것에 잠기는 그런 어떤 그 소재가 책이 됩니다. 자, 책들을 어지러이 뽑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걸 다시 또 정리하자니 시간이 흐르겠지?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고, 해가 서쪽으로 기운다라는 말은 시간적 배경이 이제 저녁이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죠. 그래서 하루가 끝나가는 저녁 시간이고, 이러한 시간적 배경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강물 위에 나무들, 숲 그림자가 어지럽게 물결에 비쳐서 숲 그림자가 흔들린다. 아주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흩어진 책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다 보니 저녁 무렵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오른쪽 학습활동 1번과 연결하면서 수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거기 나와 있듯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행으로 갑니다. 자, 저녁이 되어서 막대 지팡이를 짚고 마당 가운데 내려 섰습니다. 그래서 고개, 목을 들어서 구름 낀 저 높은 산 고개를 바라봅니다. 산 고개에 구름이 끼어 있어요. 그리고 아득히 밥 짓는 연기. 집집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의 마당은 마을 풍경을 감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공간이 되겠지요. 마당에 내려가서 멀리 산 고개도 보고 밥 짓는 연기 피어나는 것도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계절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쓸쓸히 들판은 서늘하구나. 가을밤의 서늘함, 가을 저녁의 서늘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의 행은 집 마당에서 바라보는 가을의 전경, 산, 들, 그리고 피어나는 연기 이런 걸 바라봅니다.
옆 페이지 학습활동 1번 거기 들어가야 될 내용이 바로 요거지 일일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 마당으로 지팡이 막대를 짚고 이제 내려와 이제 거닐면서 산책을 하면서 가을 풍경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행까지는 이런 내용.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행으로 갑니다. 9행으로 가니까 농삿집 가을거지 가까워지니 가을거지라는 말은 추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계절적 배경이 가을이고 이 가을은 결실과 수확의 계절이죠. 뜨거운 여름 지내면서 땀 흘려 일한 그 결실을 맺는 계절. 그래서 열심히 경작한 그 농산물을 수확하는 계절이 되죠. 그래서 가을거지가 가까워지니 사람들이 절구질을 하기도 하고 또 여인네들이 모여있는 우물가에 기쁜 빛이 돕니다. 이 기쁜 빛은 노동의 어떤 그런 대가를 받게 되는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갈까마귀 돌아오니 절기가 무르익고 자 떠나갔던 갈까마귀가 가을이 깊어가니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계절감 절기가 무르익고 자 해오라기 백로가 되죠. 백로 해오라기가 서 있는 모습이 아주 우뚝하고 훤하게 의젓한 모습으로 백로가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9행 농삿집부터 농삿집 가을거지 거기서부터 여기 해오라기 행까지 꺾은 가로로 일단 묶으세요. 그래서 그 9행부터 12행까지는 말 그대로 수확의 기쁨, 그 기쁨에 젖어 있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제 가을 들판으로 날아드는 서 있는 그런 새들의 모습을 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습활동 1번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가을거지로 기쁨에 찬 마을, 우뚝하고 훤한 새의 모습을 읊은 부분이고 여기까지가 가을 저녁의 정경입니다. 외부 눈에 보이는 풍경을 읊은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외부예요. 외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 정경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뒤에 가서는 화자의 정서를 이야기하겠지요. 자, 13행 갑니다.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것인지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자, 내 인생을 돌아봅니다. 마을의 모습은 수확을 하면서 기쁘고 풍요롭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마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과 대비하여 내 생을 돌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구나 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무얼 하는 것인지 수건이라는 말은 오래된 염원, 오래된 소망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오래된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것이죠. 오래된 나의 염원, 소원, 이 수건인데 그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습니다. 자, 요 두 행, 내 인생은 부터 풀리질 않네까지의 요 두 행도 꺾음가로로 묶으세요. 그래서 위 9행부터 12행, 수학의 기쁨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마을 사람들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 스스로를 돌아본 여기 두 행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듯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대조.
자, 정리를 잘 합시다. 9행에서 12행까지 기쁨에 젖은 마을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새들의 모습, 이것과 내 삶을 돌아봤을 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지금 제시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었고, 자, 이어서 갑니다. 이 회포 털어놓을 사람 아무도 없어. 자, 회포라는 거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입니다. 마음속 생각. 감정 해도 좋고, 마음속 생각, 감정. 자, 이 회포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마음속의 느낌, 생각은 결국 뭐야? 나는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였구나 라는 공허함, 텅 빈 것 같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이황이라고 하는 학자가 말 그대로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학문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학문적 성취,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낸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겠지? 자, 아무도 없어. 검은 고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풀 길이 없어서,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그 답답한 내면을 악기 연주를 하는 것으로, 검은 고만 타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보려 하는 거죠. 고요한 밤에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 모습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소원을 이루지 못한 시적 화자의 답답한 심정,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뒷부분은 화자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갈무리 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외부 정경, 뒤에서는 내면 정서, 요렇게 읊은 한시의 표현을, 구조를 선경, 후정, 앞부분에서는 외부 정경, 뒤에서는 내면의 화자의 내면 정서를 읊었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옆 페이지 학습활동 1번 마저 보면 풍요로운 마을 모습과 달리 이룬 것이 없는 자신이 답답해서 검은 고를 탄다. 이런 내용으로 그 13부터 16행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되겠어요. 뭐 어려운 시는 아닙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가급적 천천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속도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한시가 이황의 호조 퇴계집이라고 하는 저서에 실려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짚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작품에서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배경의 역할. 자, 시간적 배경은 저녁입니다.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인 저녁. 제목도 만보예요. 늦을 만자라 했죠. 그래서 이 저녁 시간이 바로 반성하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의 의미를 지닌다 했습니다. 또 계절적 배경도 나옵니다. 계절적 배경은 한 해가 끝나가는, 이제 거두어들이는, 가을거지를 하는 그런 계절 가을입니다. 이 가을은 농민들을 기쁘게 해주는 수확과 결실의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라든가 외부
의 전경은 굉장히 기쁘고 뭔가 결실을 맺는 그런 시간인데 내 삶은 돌아보니 이룬 것이 없구나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저녁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 그리고 가을은 수학과 결실의 시기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분 프린트 그리고 학습 활동에 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합시다. 자, 그 다음 자연과 대비되는 자연과 외부 전경과 대비되는 화자의 정서. 마을 풍경은 가을을 맞이해서 몹시 기쁩니다. 땀 흘린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확과 결실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자연 잘 익혀서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화자 자신의 모습은 수건, 학문적 성취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많이 부족한 듯해요. 미진한 데 대한 안타까움. 내 스스로를 돌아보니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학자의 이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면모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맨 위에 있습니다. 일단 여기 핵심 정리를 좀 보고 그리고 학습 활동과 연계되는 프린트 나머지 내용도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작품은 길어요. 배율이라는 것은 여긴 지금 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10구 이상 길게 이어지는 한시의 형식, 그런 한시 형식을 배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언이라는 거는 한 행이 5글자의 한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한시의 형식을 오언 배율이라 한다. 자, 깊이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외부 전경과 자신을 대비하며 읊은 시입니다. 그래서 사색적, 자아성찰적, 대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주제, 소망한 바를 이루지 못한 회한 성찰. 내가 왜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후회를 하는 거죠. 자, 이 작품의 특징 나옵니다. 독백적 어조, 스스로를 돌아보는 내용이니까 독백적 어조를 사용해서 화자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죠. 또 자연이라든가 마을, 전경 같은 그런 외부의 사물들과 화자 자신의 내면, 요것을 대조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한시입니다. 자, 어려울 것 없고, 자, 여러분 프린트와 학습 활동 283쪽 1번은 아까 했으니까 2번이 바로 자 프린트 감상 포인트 01 대조를 통한 시상의 전개와 화자의 정서 그랬습니다. 그 화자의 정서와 대조되는 그런 식구들 거기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01이 바로 교과서 2번의 괄호 1번 문제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와 대조되는 여러 수학을 앞둔 농촌의 풍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식구들을 쭉 보시고 수학과 결실에 대한 기쁨을 느낀다, 풍요롭다, 즐겁다. 풍요로움, 즐거움이 가득한 그 옆에 교과서 분위기는 아주 밝은 분위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문제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한 화자의 모습, 그 오른쪽에 나오는 그 부분이 바로 요 괄호 2번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구를 통해서 학문적 성취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의 정서 역시 답답하고 안타깝고
반성, 회한, 자책 뭐 이런 그런 심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식구들이기 때문에 가운데 그 양쪽 화살표 대조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프린트에 있어요 했죠. 배경의 역할,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저녁 시간이고 가을 거지를 하는 계절적 배경 가을입니다. 그래서 요 저녁이라는 시간은 거기 둘째 줄 차분한 성찰의 태도를 갖게 하고 가을 역시 반성적 사유를 하게 만드는 그런 계절적 배경이 되는 거죠. 원래는 수학과 결실의 계절이에요. 그런데 화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 그런 자신과 대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시어의 의미와 기능 쭉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수건, 오래된 염원, 학문적 성취죠. 자, 어떤 마음속 생각, 느낌, 감정을 품었는가 두 번째 회포를 보시면 되고 마지막 검은고죠. 화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도구 맨 뒷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부분에 얘기했듯이 그 학습활동 괄호 3번 보세요. 화자에게 만보가 어떤 의미겠는가? 만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일을 지금 화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과서 페이지 넘기세요. 284쪽. 자, 3번에서 나머지 여러분이 읽으면 되고, 자,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그 내용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고 나오죠. 대유학자입니다. 성리학의 대가입니다. 자, 그 아랫줄 학문을 할 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겸허한 자세, 심성수양을 중시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 했습니다. 가로 1번 작가가 추구한 삶의 자세, 아주 높은 학문적 성취를 실제로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스로가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하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이제 그 예비 수험생인 여러분들도 스스로 나태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거죠. 자, 옆에 285쪽으로 갑니다. 갈무리 부분 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첫 줄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한 농촌 마을 그랬습니다. 자, 계절적 배경 가을, 공간적 배경 농촌 마을입니다. 그 전경을 배경으로 그와 대비하여 학문적으로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고 있는 조선시대 한시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화자의 주된 정서나 태도가 어떠할지 짐작도 되고 우리가 본문에서 봤습니다. 자, 제목인 만보, 저녁의 산책 혹은 해질녘을 거닐며 정도의 뜻. 저녁은 아랫줄 스스로를 돌아보는 화자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차분한 성찰의 태도를 견지한다. 견지한다는 거는 굳게 지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성찰의 태도를 지킨다. 저녁 그리고 아랫줄 가을 반성적 사유를 합니다. 자, 가을은 수확의 시기예요. 그래서 연중 가장 풍요로운 이 시기의 마을은 기쁜 빛이 감돌죠. 자, 풍요롭다, 기쁘다. 요게 핵심이겠지? 그런데
화자는 이 전경을 보며 자신이 학문적 성취를 크게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한다, 반성한다, 후회한다. 그래서 요 윗줄과 풍요롭다, 기쁘다와 아랫줄 안타까워한다가 대비, 대조 되고 있는 겁니다. 배경과 대비되는 화자의 태도라고 보면 되겠지요. 자, 해서 화자는 저녁이라는 배경, 가을이라는 배경, 시간, 계절 이걸 바탕으로 사물, 외부 풍경에 대비하여 화자의 내면을 발견하고 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선경, 후정의 방식 활용. 자, 옆에 작은 활자 보세요.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야. 먼저 선자입니다. 그래서 시상을 전개할 때 먼저 경, 자연이나 외부 사물들 등 경침 묘사를 먼저 합니다. 후정, 뒤후자입니다. 그 뒤에 감정이나 생각 등 정서적인 부분을 나타나게 합니다. 한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학자의 자기성찰, 반성, 학문 성취를 향한 염원이 녹아있는 작품이다. 자, 이 작품의 작가 이황입니다. 아랫줄, 학문적으로 이룬 것이 많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리학의 대가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작품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사색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태도로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맨 끝줄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성실한 자아 성찰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짧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이황 학자 이황의 만보라는 한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